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입니다. 6월 16일 수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또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를 종가 기준으로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이후로 5개월 만에 장중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과 내일은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점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이슈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우리 지수는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55%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276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997선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지금은 빠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만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1.04%의 내림세가 나타나주면서 14만 3천 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 1%대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다시 시총 3위 자리로 올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1,9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 SDI는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1%대 약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입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08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9만 4,500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1% 넘게 빠지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CJ E&M은 상승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4%대 급등세 연출해주면서 17만 1,8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센타 바버라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6G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통신 시스템 시연에 성공했다고 밝혀줬습니다. 테라헤르츠 대역은 100GHz에서 10THz 사이의 주파수 대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파수 대역이 올라갈수록 넓은 통신 대역폭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6G의 상용화 가능성이 제시가 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가 3위 자리에 올라섰는데 오늘 장 초반에도 3위 자리 유지했지만 지금은 4위 자리로 밀려난 카카오입니다. 네이버가 지금은 시총 3위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했던 7년 전만 해도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네이버의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검색 제공 네이버의 위상이 약화가 됐고 또 금융업 진출에서 엇갈린 성과가 나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가상자산의 가격 급등도 카카오 주가 상승의 결정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뒤바뀌는 상태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 방송과 계속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2일에는 LG에너지솔루션 이노베이션 포럼이 개최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말에 LG화학에서 분사한 이후에 처음으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계 유수 대학의 배터리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배터리 기술의 연구 동향과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2019년에 리튬이온 전지의 핵심 원리인 인터칼레이션 전극의 원리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수상했던 영국 출신의 스탠리 휘팅엄 교수가 참여를 해서 눈길을 끌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님 대표가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디지털 2021에 참여를 해서 개회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위탁 생산 분야에서 선두를 달려온 만큼 위탁 개발부터 마감 공정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엔드투엔드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로 자동차 제조를 중단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생산 재개 예정 일자는 내일입니다. 다음으로 기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약 1%대 강세를 지금 조금 못 미치는 지점에서 마감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89,2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아가 글로벌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손을 잡고요.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기아는 우버와 전기차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유럽 내에서 약 20개 나라의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니로 EV 등으로 구성된 첨단 전기차 구매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유럽에서 2025년까지 1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운영을 해서 203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무탄소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살펴보시면요. 포스코가 현장 정비 시간을 20% 줄여주는 정비기술 시스템을 내놨습니다. 포인트는 제철소 제어장치 복구에 최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 검색 시스템입니다. 이 포인트 시스템은 앱 형태로도 개발이 돼서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포스코는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생활건강 보겠습니다. 6%대 강세 흐름이 짚어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통해서 주가 강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OLED TV를 앞세워서 멕시코에서 영화 애호가들을 사로잡는 프리미엄 마케팅을 펼칩니다. 멕시코시티 중심가에 위치한 멕시코 영화관 내에 이걸 연 건데요. LG전자가 올레드 TV를 활용해서 영화 상영관을 조성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LG전자 하지만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0.63%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15만 7,500원의 마감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텔레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주주 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 주주를 확정한다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기준일은 이번 달 30일입니다. SK텔레콤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0.61%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파란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은행주들 보겠습니다. 여러 언론에 은행들 중간 배당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업 업종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1월 28일에 감독원이 은행 배당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한 것이 이번 6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KB금융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2%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5만 7천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어서 신한지수 살펴보시면 1.94%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만 2천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수 이어서 보시면 3%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고요. 3.49%의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FDA가 휴젤의 레티보 판매 허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승인 여부 발표 기한은 내년 3월 31일로 정해졌습니다. 휴젤 아메리카는 지난 3월 31일 FDA에 성인 환자의 중등도 중증 미간 주름 치료제로 레티보의 품목 허가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휴젤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이 호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는 지금 음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1.94%의 낙폭을 연출해주면서 24만 3,2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종목들 중에서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참여한 신세계 그룹주들을 주목해 볼만 했습니다. 종가를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종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종가를 살펴보시면요.
1.33%가 상승을 했습니다. 30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신세계 INC도 좋았습니다.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9.61%의 급등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21만 1천 원의 종가를 형성해줬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확정을 했습니다. 신세계와 네이버 컨소시엄이 이베이코리아를 4조 원대 중반에 인수하는 것이 유력해졌습니다.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은 일고 있는데요. 신세계의 주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룹 내 IT 서비스 기업인 신세계 INC 역시도 앞서서 보셨듯이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세계 INC의 투심이 몰린 데는 이 신세계 그룹이 네이버와 컨소시엄을 맺어서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확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신세계 그룹이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계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 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SSC닷컴의 거래액과 이베이코리아 거래액을 합치면 쿠팡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두 종목의 주가는 오늘 급등 양상을 펼쳐줬습니다. 우리 지수 역시도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지 지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마감했을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1일 이후로 장중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코스피 지수 3,270선도 넘어서면서 마감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마감 어떻게 했을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는 0.62%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3,278.74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해 줬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우리 코스피 시장 하루 동안 어땠는지 살펴보니까요. 장 초반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후에는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장중의 고가는 3,281.96포인트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에서만 파란불이 켜졌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동일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요. 삼성전자는 1.11%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1,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이버는 1.03% 상승해주면서 다시 또 시총 3위 자리로 올라섰고요. 반면에 카카오는 4위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분위기 살펴보시면 엇갈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켜진 불의 양상은 동일합니다. LG화학은 1.46%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80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7% 빠졌고요. 현대차는 반면에 1.05%의 오름세가 나타나주면서 23만 9,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 SDI도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한 업종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시총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은행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2.22%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와 의료정밀, 보험, 기계업종이 1%대 오름세를 기록해줬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한 업종들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하락한 업종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섬유의복 업종에서는 2%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의약품과 통신업, 조기 목재 업종에서도 파란불이 켜졌는데요. 대체로 업종들은 지수가 좋은 만큼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줬고요. 개인 투자자는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342억 원을 샀는데요. 기관 투자자는 44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2,832억 원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도하더니 오늘은 매수로 돌아섰고요. 기관 투자자도 같은 양상을 펼쳐줬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가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은 0.11%의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998.4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니까요. 장 초반에 급등하는 양상이 펼쳐지는가 싶더니 천선까지 찍어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하면서 998선에서 종가를 형성해 줬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한 모든 종목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1%대 약세 혹은 강세를 보여주면서 1위부터 5위 종목은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는 CJENM이 4.1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7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테오젠도 0.53%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상승한 업종들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한 업종들 순위별로 살펴보시면 인터넷과 방송 서비스 업종에서는 2%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통신 방송 서비스와 운송, 컴퓨터 서비스는 1%대 오름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한 업종들 이어서 살펴보시면 통신 장비와 유통, 디지털 콘텐츠, 제약, 비금속 업종이 전거래보다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29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281억 원을 덜어냈지만 개인 투자자는 576억 원을 샀습니다.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최근 5거래 동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팔았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4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섰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3거래일 연속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